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 12분 거리 내에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서울대 입구역은 온갖 편의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젊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특히 서울대생 그리고 직장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맞추는데 전혀 문제없이 월 800만 원 이상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물건입니다. 호실수는 무려 15개를 가지고 있는 4층 근린주택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서울시에 있는 다가구주택 또는 다주택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보통 감정 가격이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낙찰 가격 또한 20억 언저리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1회 유찰되어서 최저 입찰 금액이 13억 6천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액 가진 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관심 가지고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공간이 풍부한 곳이에요.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에 임차인도 또 찾아오는 법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물건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4357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1-208번지입니다. 감정가격은 17억 747만 4,72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80%인 13억 6,598만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3,659만 8천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38.1평, 건물 면적 95.5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강구 수협의 임의경매와 임차인의 강제경매로 인한 중복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의 입찰일은 2025년도 3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1년도 3월 23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갓 4년 된 신축 건물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3월 23일 우드랜드 자산관리 대부의 건전업권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건전항권 1건, 임차권 10건, 강제경매 1건, 압류 1건, 질권 1건. 따라서 질권을 제외한 등기부상의 실질 채무액은 21억 8,700만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근저당권 등은 모두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권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59.83%, 용적률은 184.75%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다중주택, 1층 사무소,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일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1층은 공부상 사무소이나 실제 현황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되는데 적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주차장은 5개 2대,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층 다중주택 17.39평 원룸 2가구, 1층 다중주택 17.39평 원룸 2가구, 2층 다중주택 19.08평 원룸 4가구, 3층 다중주택 19.08평 원룸 4가구, 4층 다중주택 14.5평 원룸 3가구. 따라서 총 1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도 3월 23일 우드랜드 자산관리 대부의 근저당권입니다. 원래 채권은 강구 수협의 근저당권인데 우드랜드 자산관리 대부가 채권을 매입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 모두 후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본 건물은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4개 호실이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중 권리신고하지 않은 세대는 303호입니다. 저희가 303호를 살펴봤더니 303호 임차인 박모 씨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본건의 경매 신청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차권 설정 등기 및 경매 신청자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 신청을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다음으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인 2021년도 3월 3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1호, 201호, 202호, 401호, 404호 총 5가구가 최우선 변제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세에 특이한 임차인 이모 씨가 존재하는데 101호, 201호에 전입 신고된 기록이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임차인인지 불명확합니다. 다만 진정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후순 임차인이기 때문에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 토지 면적이 38평이에요. 서울시 이런 다중주택들 보면은 토지 면적이 46평 전후인데 이 토지 면적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협소한 편이에요. 38평의 토지 안에 굉장히 건물 꽉 차게 지었는데 나름대로 여기 위치가 서울대 입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건물 외부 모습 한번 볼게요. 언뜻 봤을 때 저는 좀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됐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소리가 대리석으로 지은 건 아니고 드라이비트로 마감 처리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된 지 좀 되다 보니까 건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쓰레기가 좀 많아 지저분한데 나중에 건물 낙찰 판단하면 다 깨끗이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좌측에 주차 공간 2대가 보이고 있어요. 하단 부분에 지하층에 외부 창문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햇빛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물 후면부 한번 봐볼까요? 건물 후면부에 실외기가 석대가 보이고 있는데 101호, 102호, 202호. 지금 101호 부분은 지하층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 좌측면에 전기 단전함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전된 세대가 하나가 보이는데 303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303호에는 어떠한 전입 신고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실로 판단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단전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303호에는 공실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방계단 올라가서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에 우편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위쪽에 CCTV가 동작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이상 없이 잘 동작되고 있네요. 1층에 현관문 우측 외부에 201호의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1층은 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전에 외부에 있는 201호, 다음 내부에 202호가 존재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201호의 경우 5평, 202호의 경우 8.5평입니다. 나름대로 사이즈가 좀 큰 편이죠.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상대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 않는 세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벽면은 타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대리석 느낌이 드는 페인트 칠을 한 것 같습니다. 우측 측면에 조그마한 창이 있고 여기에 계단이 보이고 있는데 화면에 보기에도 굉장히 가팔라 보여요. 아무래도 작은 토지에 구성을 맞추다 보니 계단이 좀 가파르게 만들어져 있네요.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폭은 그렇게 넓지 않고 약간 좁다라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 2층 올라가는 쪽에 굉장히 경사도가 좀 가파른 걸 보이는데 이 부분은 건물 구조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의 표기는 3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5평, 2호 라인 4.5평, 3호 라인 4.4평, 4호 라인 4.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실 300호만 제외하고 다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도 중간중간에 개인 짐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는 각 호수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본인이 사용한 만큼 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2층 안쪽에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보일러실 점검을 해봤는데 여기에 공급치 않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지금 303호에 안내문이 붙여져 있고 우편물 도착 안내서 전기에 단전하겠다라는 안내문이 붙여 있는데 여기는 공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 관리가 안 돼 있어서 계단참에 먼지들이 잔뜩 좀 쌓여 있는 게 보이고요. 소화기가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표기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4호까지 총 4개 호실이 존재하고요. 전용 면적은 2층과 3층 모두 동일합니다. 3층 또한 임차인들이 다 거주하고 있는데 전혀 건물 관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의 짐이 복도에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수도 계량기 함 또한 각 세대별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개인 짐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현황 조사도 보면 다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공급은 잘 원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층 한번 올라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501호에서 503호까지 총 3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501호는
보일러는 복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4층 또한 개인의 짐들이 계단점에 쌓여 있고요. 각각 호시별로 수도 계량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보일러실이 존재하고요. 여기 보일러 석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급 제한된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에 약간의 깨진 부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겠죠. 바로 계단 통해서 올라오자마자 옥상을 향하는 문이 있고요. 자, 옥상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옥상 나오자마자 작은 통로처럼 느껴지는데 이 부위 지금 여기가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면적이 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거의 8평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지금 501호 복층이라고 지금 실외기에 써 있는데 별도의 이 복층용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안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는 지금 실외기가 호실별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락이기 때문에 실제 옥상 공간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물이 좀 고여있는 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고여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배수구가 있는데 저 부분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 나와 있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다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 보면은 높이가 높지 않아서 사람이 서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은 다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관악산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인데 모처럼 많은 화창해서 저희도 좀 영상 찍기 아주 좋은데 관악산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1층에서 옥상까지 쭉 올라가면서 건물 내부 구조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내벽에 크랙 같은 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하나 보이는데 이 부분에 습기를 머금어서 좀 들뜬 데가 보이네요. 좀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을 좀 사포로 다시 긁어낸 다음에 약간의 보수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느낌은 좀 어두운 측면이 있는데 창문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 창문을 좀 크게 내서 외부 공기가 좀 자유롭게 들어오고 외부의 햇빛이 좀 내부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건물은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한번 내려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호수 표기는 101호에서 102호 2개 호실이 존재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호 라인은 5평, 2호 라인은 8.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안쪽에 창고문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개인 짐들이 보관되어 있네요. 이 지하 1층의 보일러는 1층과 함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건물 내부 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떻게 잘 영상 보셨나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이 물건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도보 12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은 온갖 편의시설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맞추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이 토지 면적이 38평, 조금 작긴 하지만은 그만큼 최저 입찰가 금액이 13억 6천에서 시작하거든요. 작은 현금으로도 충분히 이 물건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전혀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가 소개하는 서울시 다중주택들을 보면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무는 세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 건물은 위반 건축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물건입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 본 건물은 토지 면적이 38평 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구성을 해서 충분한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저희 이 물건지까지 올 때 약 50m 정도의 정사도가 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단점으로 이 건물 내부의 구조적인 측면인데 아무래도 계단식이 좀 가파르게 되어 있고 외부에서 자연 채광이 좀 부족한 측면 단점이라고 지적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단점으로는 건물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가 중요한데 일단 건물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거, 이 부분 낙찰받은 후에 이 물건을 새롭게 세팅한 다음에 임차인이 맞춘다라면 이 단점은 극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4평대 총 13개 호실과 8평대 2개 호실 총 1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평대 하면은 뭐 임차인 맞추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2호선 라인에 있는 다가구 주택들 4평대가 굉장히 많고 실제 임차인들도 그 정도 평수면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월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보통 4평대 같은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8평대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5만원 정도로 산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지역의 월세 특징이 하나 있어요. 2호선 남부 순환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들은 전용 면적 대비해서 월세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월세는 2호선 라인 메인처럼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만큼 여기는 또 보증금 좀 높게 받을 수가 있고, 단 월세는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 공실 없이 임차를 꽉 채운다라면 월 800만원 정도의 수익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펙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기업을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